네, 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딩 뷰 활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에서 트레이딩 뷰라고 치면은 요 밑에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주식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은 좌측에 여기 탭을 눌러서 여기 회원가입 탭이 있네요. 이거 누르고 구글에서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로그인이 가능을 하시고, 네이버나 카톡 아이디가 있으셔도 로그인은 가능합니다. 저는 구글 아이디를 기준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아이디 적는 란이 있는데, 사진 넣으실 분은 넣으셔도 되고요. 계속하기를 누르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홈 화면으로 가서 위쪽 상단에 보면은 지금 업그레이드라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는 첫 달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은 등급이 4가지가 있는데, 프로 등급에서는 뭐 멀티 차트라든지 알람 설정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 플러스 등급 결제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프리미엄을 쓰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봉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알람 설정을 무한대로 하기 위해서. 그 기능 2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프로 플러스 등급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0날 무료 트라이얼 누르시면은 크레딧 카드 넘버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해외 승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 정보를 다 입력을 하고 체크한 다음에 30날 프리 트라이얼 스타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30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4월 15일 날 결제를 하고 5월 15일까지 승인 취소를 누르지를 않으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29.95달러가 결제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날이나 전전날쯤에는 취소를 누르셔야 된다. 추가로 이 트레이딩 뷰에서 프로플러스를 구매를 할 때 299달러인데 이게 3만원, 4만원 정도 합니다. 1년에. 자, 근데 이거를 바로 그냥 결제를 하지 마시고 날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가격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미 359달러에서 할인한 가격으로 299달러를 나타내 주지만 더 싸게 해준다. 그리고 11월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거의 반 가격에 할인을 받으셔가지고 결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홈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차트, 마켓, 스크리너, 아이디어, 스크립트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차트만 일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트에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캔들이 나오는데 빨간색이 음봉인 거고 이 초록색이 양봉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주셔야 된다. 바꾸는 방법은 더블 클릭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초록색을 이제 빨간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기존에 봤던 캔들스틱의 색깔이랑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종목 선택은 좌측 상단의 심볼 찾기를 누르시면은 원하는 종목의 티커를 넣으시면 됩니다. 코인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 선물, 외환, CFD, 지수, 경제, 차트로 표현이 되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대신에 해외 선물이나 한국 주식의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해당 거래소에 결제를 달달이 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거래소, CME, 니믹스, 코믹스 3가지 정도의 선물 거래소를 결제를 하면 우리나라 그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선물 종목들을 거의 다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거래소는 월에 2달러씩 해서 6달러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 한국 주식을 내가 별도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국 주식 시장을 또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항생의 보고 싶다 그러면은 홍콩 거래소를 별도로 또 결제를 해야지만 실시간 차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트레이딩 뷰 쓰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 크립토,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대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립토를 선택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래소를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내려보면은 크립토 커런시라는 항목에 바이낸스, 커런시컴, 바이낸스 US, FTX, 빗베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는 게 선물 거래할 때는 바이비트를 쓰니까 바이비트를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바이비트를 누르면은 바이비트에서 추가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거래소는 빗썸은 여기에 있고요. 또 코빗,
그래서 빗썸을 선택하면은 빗썸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추가를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트레이딩뷰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업비트 자체 내에 트레이딩뷰 차트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제한된 기능만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 트레이딩뷰 홈페이지 자체에서는 업비트에 있는 종목들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업비트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보고 싶으시면은 업비트 홈페이지 자체에서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화면의 이 우측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한 관심 종목들입니다.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심볼 럭키라는 게 있습니다. 심볼 럭키. 이걸 눌러보시면은 한 번에 와치리스트 관심 종목에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우측에 보면은 시간 프레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분, 30분, 1시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래 화살표를 눌러보면 원하는 시간 프레임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 프레임들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굳이 여기서 이거 눌러가지고 볼 필요 없이 내가 1분봉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1을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1분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5분봉이 보고 싶다면 5를 누르고 엔터. 60분봉 60 누르고 엔터. 뭐 4시간 봉이면은 240분이니까 240 누르고 엔터. 1봉을 보고 싶다 그러면 1 하고 D 이거 누르면은 1봉. 그 다음에 주봉을 보고 싶다 1을 하고 W 그러면은 주봉. 월봉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1 하고 M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월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프레임을 즐겨찾기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단축키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차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차트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캔들스틱으로 보고 싶다 하면 누를 수가 있고, 하이키나시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하이키나시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키나시 차트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키나시도 즐겨찾기에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별 누르면은 즐겨찾기로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표를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인디케이터 앤 스트래티지 라고 있습니다. 요거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빌트인이라고 있습니다. 빌트인이 뭐냐면은 만들어져 있는 지표들, 트레이딩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지표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지표들을 추가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수 이동 평균이 있죠. 그래서 이거 추가를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한 지표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싶으면은 여기에 아래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EMA 지수 이동 평균이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고, 이 수치를 20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서 20 바꾸고 뭐 색깔을 난 빨간색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인디케이터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키움증권에 있는 차트 저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템플릿을 누른 다음에 인디케이터 템플릿 세이브를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티거 차트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차트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즐겨찾기 추가를 시키면 여기에 T라고 해서 앞글자만 떠서 즐겨찾기로 또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얼러트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람이에요. 알람. 이걸 누른 다음에 얼러트를 넣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 가격 차트의 우측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1분 얼러트 넣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주황색 선이 생깁니다. 가격이 이 가격대를 오게 되면은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띡 하고 울리는데 이거를 어플로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보고 있는 차트 자체를 핸드폰 어플에서도 완벽히 똑같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러트 자체도 위로 아래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바플레이는 뭐냐면은 백테스팅을 하는데 동일한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되고 캔들이 나오는 것만 구현이 되죠. 근데 자, 이걸 선택하면은 빨간색 세로선이 나옵니다. 내가 백테스팅을 시작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앞에 부분이 캔들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완벽하게 똑같이 생동감 있게는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순으로 구성 요소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션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도를 하고 뭔가 메모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봇 되돌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문서 작성할 때도 컨트롤 Z를 누르면은 기존에 수정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버튼을 누르면은 동일하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그렸던 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우측에 보면은 이거는 레이아웃 고르기인데 하나의 차트만 보지를 않고 종목을 여러 개를 보게 되면은 멀티 차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원하는 프레임을 나눈 이 모양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양한 차트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띄울 수도 있고. 자, 중요한 거는 모든 차트에서 싱크라는 항목들이 있는데 멀티 차트를 사용을 했을 때 동일하게 그 싱크를 시킬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안에서 동일한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클릭을 하면 EOS를 눌렀을 때 EOS로 전부 다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을 해체를 시키면 요거를 BTC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ADA를 넣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은 뭐냐면은 이 시간 프레임을 동일하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60분봉으로 바꾸면 전체 멀티 차트의 시간 프레임 자체가 60분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시간은 뭐냐면은 여기를 하루, 여기를 60분, 여기를 5분 매매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시간 프레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2021년 4월 2일 여기로 찍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하위 프레임의 시간 프레임이 마우스를 찍은 곳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움직이는 마우스의 움직임이 5분이나 1시간에서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는 뭐냐면은 작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60분봉 그 다음에 5분봉에서 동일하게 그리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다 나오진 않지만 동일하게 작도된 모양이 공유가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5분에서는 나타내고 싶은데 나머지 시간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게 싫다. 그러면은 나타내고 싶지 않은 그림을 누르신 다음에 우측 버튼을 누르면은 모든 차트의 싱크를 해제를 한 다음에 이걸 지우면은 5분에서는 남아있는데 여기서는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지웠을 때는 5분만 살아있다. 동일하게 다 그리기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동일하게 작도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은 차트 세이브 기능입니다. 차트 세이브. 아까 전에 인디케이터 템플릿 세이브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보조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설정한 어떤 차트의 기능들이 저장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 전체 그 프레임 자체와 차트에 설정한 구성들 여기서 설정 누르면은 이 차트 세팅에서 세팅한 설정들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토 세이브 온이 돼 있는데 차트 설정을 굳이 저장을 일일이 누르지 않더라도 10분마다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근데 이걸 풀러버리면은 컨트롤 S로 계속 수동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온을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다른 차트를 내가 불러와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고승덕이라는 차트 프레임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는 어떤 기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화면 모드가 있는데 전체 화면 모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나머지 불필요한 거는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차트의 모양만 나오게 된다. 스냅샷 찍기는 스크린샷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차트를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냅샷 찍기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좌측에는 하루 1봉을 보고 우측에는 30분 봉을 보는데 이 30분 봉이 반으로 접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 개의 시간 프레임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차트 최대화 토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확대가 되고 다시 축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로도 할 수 있는데 Alt 버튼을 누르고 차트 아무데나 이렇게 누르면은 확대가 되고 축소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Alt 버튼 누르고 클릭.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이제 도구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내가 움직이는 어떤 그 마우스에서의 모양을 크로스로 할 거냐 화살표로 할 거냐 뭐 이건데 그냥 크로스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추세선과 관련된 내용들의 도구들.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즐겨찾기가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즐겨찾기에 추가한 도구들이 여기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세줄을 이렇게 삭제를 하면 사라지고 생기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Alt T, Alt H, Alt V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추세줄을
단축키로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t T 버튼을 누르고 자 시작점을 누른 다음에 끝점을 이렇게 누르면은 단축키로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확장하든지 오른쪽으로 확장하든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거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단축키로 복사할 수가 없는데 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컨트롤 CV 하면은 동일한 추세선이 나타나게 된다. Alt T는 자유로운 어떤 그 추세선을 사선으로도 그릴 수 있고 수평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홀딩이 됩니다. 수평으로 그리든지 세로로 그리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세로줄을 긋고 싶을 때는 Alt V, 버티컬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줄, 그다음에 Alt H는 호라이즌, 수평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쓰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채널을 그어서 이제 보기 때문에 여기 패러렐 채널 이걸 선택을 하고 채널선을 긋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채널선을 그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을 잘 그으려면은 꼬리가 됐든 아니면 종가가 됐든 거기에 딱딱 맞춰야 되는데, 트레이딩뷰 또 좋은 장점이 자석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종가에 되든지 저가, 시가나 고가 이런 식으로 자석 기능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딱 그어놓고 좀 잘못 그었다 하더라도 선택하고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홀딩이 된다. 그래서 오차 없이 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리는 것들, 뭐 붓이나 아니면 경로, 네모, 네모 회전, 타원, 동그라미나 그런 도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 그 다음에 차트 패턴,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고 싶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울 때는 드로잉 없애기 버튼이 있는데 인디케이터까지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조지표는 없애면 안 되니까 냅두고 드로잉 없애기만 해서 하면은 사라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측정하는 것들인데, 저는 이제 이 예측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예측을 누르고 시작점에서 위로 올리면은 이 포인트가 얼마나 올라갔고 몇 퍼센트 올라갔고 캔들 봉수는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재기라는 게 있는데 재기를 누르고 딱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이런 식으로도 동일한 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재기는 다른 데를 누르게 되면 사라집니다. 이것도 단축키가 가능합니다. Shift를 누르고 시작점에서 클릭을 하고 위로 올린 다음에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단축키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도형들 볼 수가 있고요.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기능도 있고, 자, 여기는 위크 마그넷이 있고 스트롱 마그넷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자기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하드하게 따라가는 그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해 보시고 본인이 편한 걸로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구는 이 정도로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써야 되는 기능이, 복귀 백테스팅을 하다가 특정 날에 내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가기를 누르면은 2월 15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2월 15일로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백테스팅 할 때는 꽤 쓸만하다. 그리고 차트에 나타나는 범위를 1년 단위로 보고 싶다 그러면 1년을 누르시면 되고, 5년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5년으로 나오게 되고, 전체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 차트가 보여질 수 있는 끝까지 표현을 해주니까 이 버튼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들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차트 자체 내에 나타나 있는 색깔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기능, 글자 같은 것들을 나타나게 하거나 없애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세로 격자선이 있는 게 싫기 때문에 자, 이걸 흰색으로 바꾸고 불투명하게 바꾸면은 선이 없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리면은 깨끗하게 차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로선이 되어 있는 게 날짜 구분선입니다. 날짜 구분선. 그래서 이것까지도 난 보는 게 지저분하다라고 하면은 세션 구분을 이렇게 하고 모두 적용하면은 일자로 구분되는 선이 사라진다. 자, 그리고 이 가격 스케일이 키움증권은 위아래로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는데, 이 트레이딩뷰에서는 이걸 좀 이렇게 축소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이 됩니다. 기본 차트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은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차트 리셋 버튼을 누르면 내가 최초에 봤던, 그러니까 순수한 차트 설정을 누르기 전에 뭐 변경하기 전에 차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단축키로 Alt R 리셋을 누르게 되면은 디폴트 값인 차트가 나온다. 그리고 트레이딩뷰에서 각종 단축키를 많이 제공을 하는데
여기 눌러보시면은 이제 단축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축키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차트면은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궁금하신 거나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